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여당 전대 기탁금에 청년 후보들 힘들어한다니 아쉬워. 제가 대표일 때 기탁금 대폭 줄여 종전 수준 회복 고려해봤으며 청년 후보 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파. 대통령도 당무 의견 낼 수 있어. 아이죠. 아이죠. 특정 후보 편드는 것 아니야, 청년들. 편드는 것 같은데. 청년들 집권 세력 의식에 의문을 갈 수, 이거 패스하고 핵심은 이건데. 예? 청년 후보 저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파. 대통령도 당무 의견 낼 수 있어. 특정 후보 편드는 것 아니야. 예, 누군지는 뭐 다 알지요. 뭐 청년 뭐 최고위원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네. 20대 맞나?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를 갖다가 지지를 넘어서 더불어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나온 참 대단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예,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당무 개입, 정치 중립, 당무 개입하고 정치 중립 위반 추정되는 업보가 추가됐다. 우짜가 보기엔 그냥 윤석열이 시즌2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여당 더불어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은 필버 예고다. 국민의힘은 맨날 하는 건 이런 거밖에 없고. 자, 종합특검, 우짜는 정치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또 여간 연정한다 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코멘트하죠. 나라를 절단내면서, 예, 뭐 딱히 뭐 없지? 예, 예. 또 늘려? 에이, 세금 잘 쓰네. 나라를 절단하면서 정치 특검 같은 거나 연장하고 잡아줬다. 이래 되고요. 이거 그냥 까놓고 말씀드려서 안하무인 짓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업보로 돌아온다는 거. 우자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경제 상황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다음 대선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 때부터 더불어는 정말로 걱정해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점 내팽개치고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 자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이 지방선거 보세요.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이른바 자칭 보수가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연달아 두 번이나 쳐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찝쭈구리하게 이게 이긴 건지 진 건지 어정쩡하게 되죠. 원래는 자칭 진보에서 말한 것처럼 16대 빵이 나와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갖다가 분명히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저지친하고 앉아있지. 네, 독일, 일본은 검사 수사 안 한다. 직접 수사권의 수사주의도. 추미애 또 입 털었어. 예, 독일, 일본 검사 역할에 대한 주장이 봐봐. 추미애 또 입 털은 뭐이네. 예, 독일, 일본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이 추미애 모이네. 독일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 정치가 왜 나오냐 거기서.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덕분에 독일은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는 대신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 직무를 갖다가 수행한다. 예, 그렇죠. 뭐 우리나라 이거 법이야 다 뭐 미국 거 뺏기고 뭐 독일 거 뭐 대륙법 이런 거 뺏기고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다 뭐 좋은 것만 다 가져와서 뺏겨 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누가 했냐면 저 법 공부하는 친구한테 얘기가 들었어요, 제가. 자, 일본 역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인지 수사와 직접 보안 수사를 한다고 한다. 직접 인지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다 이래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니까. 이게 정상이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또 춤에 나와서 또 구라쳤다 이 소리지. 가장 반민주적 참나 참 미치겠다 진짜.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이러면서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경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 수사국을 두고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한다. 또 법률적 자문적 지휘를 한다. 일본도 에이그 주장하고 그게 주장 아니에요 주장. 이거 뭐 쓸데없이 또 시간만 가고 하다는데.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자칭 우리나라 한국 진보의 주특기는요 아몰랑
구라부터 치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저 자칭 진보 쪽에서 나오는 그 주장입니다. 더 뚜렷해진 장동혁이하고 한동훈이하고 대립구도래 국힘 중진들 관계 재정립 시도. 예 안철수는 뭐 확실하게 자리 잡은 저 포지션 정한 것 같고 권영세 예 이름 밟히네. 장동혁이 지선 패배 책임져야 한동훈이는 단계 문제 단계 문제 단계 문제 말씀입니까? 예? 단계 문제만 있지 않지. 한동훈 많아요. 단계 문제는 이제 더불어만 말하니까 그렇지. 저 장인어른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한동훈이 그 마눌님께서 뭔 짓을 했는지 그런 거하고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좀 급에 맞게 놀아라. 자칭 대통령 나간다고 그러는데 참 하는 게 그래요. 참 거시기하다. 자 김기현이 한동훈이한테 연구 모임 가입 권유 어쭈까리 나경원에는 정주동. 이거 참네. 한동훈이는요 자칭 보수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한동훈이는 그냥 자칭 진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자칭 진보고요. 예 뭐 철수가 요즘 뭐 잘한다고 봐야지. 예. 아이고 올백 해 가지고 하는 짓은 전혀 올백 같지 않다.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장동혁이 아웃되는 걸 갖다가 장동혁이 아웃되는 걸 갖다가 한동훈이가 맡고 있는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미국 이란 응징과 보복 악순환 수렁 전면전 한층 가까워졌다. 예, 좀 이따가 또 뭐 이란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사망자 발생했고 지상전 지상전은 힘든데 이란 맞불의 중동 전역포와 지금 사우디만 희한하게 안 맞고 있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롭죠. 그리고 MOU 양해각서 모두 붕괴 레드라인 넘었다. 예, 요래됩니다. 뭐 예를 되는데 우짜겐적으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3차전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올해 안에 뽕을 뽑으려나? 예, 그래 되네요. 이건 뭐야? 스페인이 우승했구나. 그럼 메시 떨어졌네? 예, 메시가 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못했네요. 월드컵의 경우에는 우짜가 뭐 한두 차례 작년하고 이렇게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월드컵 안 나는 게 한국 축구 발전에 좋다고 봅니다. 발전? 개혁? 예, 하여간에 그렇다 봅니다. 한번 안 나가서 정신 차려야 되지. 우리나라 축구요. 있다고 그래 가지고는 답 없다 봅니다, 우짜 개인적으로는. 벌써 2022년 이후 2002년 월드컵 이후 우짜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뉴스 들리는 거 보면요. 전혀 미래가 전혀 밝지 않다. 이 우짜 쪽으로는 그래 봅니다. 그래 봤기 때문에 우짜는 뭐 국대 마크 달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보지도 않고요. 하여간에 넘어가서 자 금덩이 해 가지고 월요일에 오늘 가격은 안 나오는데 금덩이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요 라인이 4,000 온스에 4천 달러 라인입니다. 자, 소제목으로 금 4천 달러 공방전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요즘 금덩이 판때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금값이 1온스에 4천 달러 밑으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떨어지면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이고요. 우짜의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얼마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600달러까지 본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업계에서는 뭐 한 3,800 까지 뭐 이렇게도 보는데 3,600 까지 일단은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4,000달러, 1 온스에 4,000달러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더 있습니다. 하지만 1 온스에 4,000달러 지지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나름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1 온스에 4,000달러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일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 뭐 지금 제대로 금리 상승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간에 분위기가 금리 상승이니까. 그리고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4,000달러 라인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만약 우짜가 예상하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만약 금값이 저 뭐야 바닥을 찍고 우짜 쪽으로 뭐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도 1 온스에 4,00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 이러면 금리와 달러 때문에 지금 현재 억수로 민감하게 억눌려 있지요, 지금. 예, 금값이. 그런데 이제 스프링이 눌려 있다가 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꼴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우짜겐 쪽으로 봅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요거는 그 중국이 금을 갖다가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 올해 5월 런던 OTC가 뭡니까? 장외 시장이죠. 장외 시장 OTC 마켓. 런던 OTC를 통해 48톤 이상의 금을 매입하면서 1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 최대 매입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 데이터는 요거 리포티드 이제 중국 인민은행 구입한 거 요거는 공식이고 요거. 요게 실제로 보면은 이리저리 해 가지고 사는 게 요거까지 올라간다 이게 의미죠. 하여간에 5월 달에 산 것만 런던 장외시장을 통해서 산 것만 48톤 이상이다 이게 되는데 이는 PBOC 중국 중앙은행이 공식 발표한 5월 매입량이 얼마다 10톤입니다. 10톤. 꼴랑 10톤입니다. 10톤에 4.8배에 달합니다. 중국 중앙은행 PBOC는 6월에도 공식 발표 기준 15톤을 갖다가 추가로 샀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최소 2년 6개월 만에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 매입량을 기록했고요. 20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올해 공식 금 보유량은 YTD죠. 이어 투 데이트 해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40톤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음흉하기 때문에 공식 발표된 수치에서 최소 2배 이상을 곱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실제로 산 양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뭐 디레시온 뭐 이래 가지고 다이렉션 뭐 이래 가기도 하고 디레시온 하는데 뭐 하여간에 이게 나온 게 뭐냐면 레버리지 3 배짜리 한국 ETF입니다. 제가 한 몇 차례 시켜 드린 바 있죠. 티커명은 코루이 되는 건데 자 보시면 해 가지고 고점에서 올타임 하이 여기 대비해서 지금 7월 17 일까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1.13% 대폭락입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미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3 배짜리 한국 ETF 또는 디렉션 데일리 MSCI 사우스 코리아 불 3X ETF 3배 ETF 이게 6월 고점 이후 마이너스 71.13% 대폭락했고요. 꼴랑이 7주 만에 71% 이상 대폭락한 거고 2026년 올해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쭉 상승한 거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2026년 올해 연초 이후에 상승했는 것 중 3분의 1을 갖다가 반납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거는 지난 3월에 나왔던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죠. 1012%. 1년 수익률이 1012%였다. 뭐가? 방금 전에 보신 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1012%라는 무려 1012%라는 경이적인 1년 수익률을 기록했던 코르의 대폭락은 코스피가 4주 연속 하락해서 마이너스 15%가 아니고 25% 폭락하고 약세장 베어마켓에 진입한 가운데 이 대폭락이 일어났는데 버블의 끝은 항상 어떻습니까? 파괴적이라는 거. 이거는 항상 그랬다는 거. 자,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뭐서 똑같이 또 해가지고 이번엔 또 반도체 ETF 추가 하락이냐 해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페네크 세미컨덕터 ETF, 그러니까 뭐 줄여서 뭐 반도체 ETF라고 부르죠. 대표적이죠. 벤아크 세미컨덕터 ETF가 역대 최고치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16.80% 하락한 가운데 이거 보면은 금액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자가 그거 캡처한 거뭐 해가지고 뭐 7월 17일 해가지고 저 장 끝나고 해가지고 캡처한 건데 556.53달러죠. 예, 556.53달러인데 요 밑에 바로 밑에 있는 500달러, 요 좀 바로 위에 있는 550달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53달러밖에 안 남았죠. 550달러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 요게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자 풋 옵션 매도권의 핵심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이거 세미컨덕터 반도체 ETF의 저 지지선에서 얼마를 뽑을 수 있다? 550달러 이게 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55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기술적 분석과 옵션 시장 모두에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우선적으로 예상하는데요. 참고로 옵션 거래 흐름은 이 티커명이 SMH인데 이 반도체 ETF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
마이너스 감마 포지션이 변동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우자가 이거 일일이 뭐 마이너스 감마 포지션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고 하여간 안 좋다 이 소리예요. 네, 그래서 또 이어서 따라서 추가 하락폭이 상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억수로 과소평가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자견적으로 3월 저점 요거죠. 3월 저점. 그래서 3월 저점이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1월 1일 시작할 때 그때 직전에 했던 그 가격하고 걸추 비슷합니다. 즉 얼마다? 360달러지요. 3월 저점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반도체 ETF가 되돌아간다, 돌아간다, 폭락한다 이래려면은 지금 여기서 얼마가 더 떨어져야 된다? 마이너스 30%가 추가 하락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우자가 좀 여담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저 반도체 ETF의 추세 좀 전에 보신 거 하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해가지고 일본 그리고 미국의 요거 나있죠 EQDT 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 돈 들어간 거 요거는 저 일본 돈이고 빨간 거는 일본이 미국에 돈 넣는 거. 요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청색 요거는 우리나라 돈 넣는 거다 이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반도체 ETF의 현재 추세와 한국 자본의 미국 시장 유입, 자, 미친 듯이 올라가죠?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자, 올해 들어서 잠깐 깔아앉았다가 언제 깔아앉습니까? 3월 달에 잠깐 깔아앉았다가 또 다시 미친 듯이 가지고 미국 주식 주식판 이런데 미국 자본시장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넣었다. 누가? 우리나라가.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잘 안 보이냐 이거? 예, 하여간에 이거 3월 달, 요거 3월, 요거 저기 보면 3월 달 이거 저점 있죠? 예, 요거 똑같습니다. 요 떨어지잖아요.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즉, 이 반도체 ETF 추세와 한국 자본의 미국 시장 유입에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한국 자본, 뭐 대표적으로 서학개미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시장 유입 규모는 일본을 현재 껌으로 만들고 있는 수준이란 거. 자, 이거는 분명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학개미들은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뭐 어차피 쪽으로는 뭐 그냥 패스하고요. 자 넘어가고. 자, 중국 AI 모델 경쟁력이 높아졌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오픈 라우터 플랫폼에서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중국 AI 모델의 토큰 점유율이 급증해서 잘 올라가죠. 급증해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 AI 모델 사용률이 2025년 초 쭉 가서 이게 2025년 초 아닙니까? 이때 그냥 거의 제로 0이었는데 2026년 7월에 50% 이상, 60%에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중국 모델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 액세스 덕분인데 대표적으로 키미 K3 같은 중국 모델이 고급 추론 능력 등에서 미국 상위 모델과 경쟁하고 있죠. 예, 키미 K3 같은 걸 갖다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현재 수익성 문제로 미국산 모델 대신에 더 저렴한 중국산 모델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렇게 분명히 이 차트에서는 확인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중국하고 미국 컨테이너 운임비가 또 폭발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란 전으로 인해 해상 운송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 24일 기준에서 미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있죠 중국에 대한 관세 있죠 그걸 갖다가 만료가 됩니다. 7월 24일 자 이번 주죠. 뭐 임시 뭐 관세라는 하여튼 그게 만료되고 새로운 수입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덕분에 중국산 굿즈 수입이 늘어나면서 상하이에서 LA로 가는 상하이 투 로스앤젤레스 돼 있죠. 상하이에서 LA로 가는 40피트짜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 컨테이너가 아니라 부산항에서 벌벌벌 돌아다닌 거 그 길이가 긴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40피트짜리 컨테이너의 현물 운임이 7월 둘째 주 6,482달러까지 상승해서 202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이후 최고치. 그리고 요거 쭉 제끼면 요때 요거 때 고점 찍은 거 빼고는 지금 현재 최고치다 이게 되죠. 10주 연속 상승에다가 이란전 이후 3배 가까이 올랐고요. LA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6월 달에 53만 500개로 53만 500개 이상인데 하여튼 53만 500개로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3% 또는 역대 6월 기록으로는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자 보시면 해 가지고 우한폐렴 때 빼고는 지금 2024년 요가 지나고 요거 빼고는 뭐 지금 현재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추세도 상당히 걱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다 뭐다? 트럼프의 관세질 덕분이다. 여기다 이란전까지 터지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란전 141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말씀드리죠. 자, 보시면 요 밑에 표시가 되어 있죠. 타스님, 이란 혁명수비대 관영통신이죠. 자, 여기서 쿠웨이트 때린 거 위성 사진을 갖다가 누군가한테서 받아서, 자, 이거 누구한테서 받았겠습니까? 중국한테 받았겠죠. 하여간에 받은 위성사진을 갖다가 알뜰히 재활용하고 있는 다스님 뉴스다. 이랑 혁명 수비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 불량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뭐 부두가 하나 있죠? 자, 말씀드려 봅니다. 7월 18일 현지 시간으로 7월 18일 이란이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의 미나 알 아흐마디 석유 수출 시설 여기죠. 수출 시설 여기를 갖다가 공격했고요. 쿠웨이트의 경우 이 원유 수출 시설의 쿠웨이트 전체 경제의 90%가 의존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7월 17일부터 유럽 내 미군 기지들에서 공중급유기와 전투기들이 대규모로 중동으로 재배치된 가운데 7월 19일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전투기가 계속해서 이륙했고요. 이스라엘의 채널 12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안 당국은 지역 전체에 걸쳐 대규모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가지고 이라크 소식인데 우짜가 이거 이라크 얘기를 갖다가 4월 16일에 이미 얘기한 바 있는데 자, 블룸버그에서 확인 겸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현지 시간으로 7월 18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7월 18일 기사고요. 수천 대의 트럭, 그러니까 유조차죠, 유조차가 해가지고 이라크 석유를 갖다가 호르무즈 해협에 가지고 지금 뭐 어째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시리아를 갖다가 통해서 해가지고 수출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블룸버그는 이라크가 수천 대의 유조차를 활용해 시리아를 통해 연료유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문자가 이미 이거 성의 없이 찌꺼란 거 이걸 언제 말씀드렸다? 4월 16일 뉴스 모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이래하고 그냥 말로만 다 땜빵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놓으니까 이거 육상으로 해서 이 지중해 쪽으로 물건을 빼고 있다. 그러면서 우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중해로 뺄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수에즈 운하를 갖다가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홍해를 또 통과해야 된다. 바벨 만렙을 갖다가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문제가 뭡니까? 이라크 석유를 갖다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누굽니까? 아시아죠. 아시아인데 물량을 갖다가 지중해 쪽으로 뺀다. 그러니까 이 방향 자체가 시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각종 비용 등등 이런 게 더 발생한다. 그렇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제 마진이 왔단데 이 짓을 해도 유조차를 실어 나르고 해도 장사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소리입니다. 하여간에 이란전 발발 후에 연료유를 갖다가 단 1배럴도 수출하지 못했던 이라크는 유조차 선단 플리트를 통해서 2026년 4월부터 수출량을 늘려서 6월에는 45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450만 배럴을 수출량을 늘리면서 중동 전체 연료유 수출 중 무려 4분의 1을 갖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참 대단하다. 저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참 노력을 하니까요. 수천 대의 트럭이 여기 보시면 뭐 시리아를 통해서 수출된다. 연료유 수출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천 대의 트럭이 시리아 지중해 항구에 도착하는 데는 대략 4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4일이 소요되지요. 트럭에 싣고 가니까 트럭도 기름 먹지요.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지중해 쪽으로 빼니까 시장하고 정반대 쪽에 물건을 부리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하고 그 바벨 만렙을 갖다가 지나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상으로 실어 나르고 추가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 남는 장사라는 것 갖다가 이라크가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는 혁신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씀드리죠. 자, 이거는 EU 유럽 연합의 탄소 시장 규제가 완화된다 해가지고 기사를 말씀드립니다. 7월 17일 기사인데 뭐 EU 가서부터 카본 마켓 이지 그렇죠. 뭐 산업계라고 보다 압박하던 거 이거 탄소가 관련 규제를 갖다가 뭐 소프트 이지 한다 뭐 그래 얘기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빨리 말씀드립니다.
2026년 올해 5월 8일에 우짜가 또 이 관련 뉴스를 갖다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다? 까놓고 말씀드려서 유럽연합의 정신 나간 미친 짓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거 탄소 관련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거? 특정하면 유럽연합의 메탄 배출 규제 얘기를 하면서 미친 짓 하고 있다. 만약에 그때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유럽연합이 이른바 이 메탄법을 갖다가 시행에 옮기면 카타르 지금 현재 수출이 안 되는 카타르 거기서 유럽연합이랑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우짜가 5월 8일부터 해서 뭐 한 두세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유럽연합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2027년부터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뭡니까? 러시아산 LNG 수입 금지를 시작하겠다고 대놓고 현재 자해질을 하고 있지요. 예, 유럽연합은 정말 미친 듯이 중단 없이 자해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17일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이게 뭐 이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뭐 하여간에 뭐 우리나라 말로도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시다. 유럽연합,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더 오랫동안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럽 내 청정 기술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7월 17일 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랫동안 계획한 자해질, 즉 뭡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배출권 거래제 이 개편은 미래 수십 년 후까지 연장하고 유럽연합의 2024년 기후 목표인 순 배출량 마이너스 90% 감축에 맞춰 조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유럽 산업계와 이탈리아, 폴란드에서는 이 제도가 경쟁력을 해친다, 자해질이다라고 하면서 제도 완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자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구 증가가 없으면 경제 성장 없고요. 에너지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건 뭐 순 배출량을 마이너스 90%나 다 줄인다? 그냥 죽자는 소리지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미친 짓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지적해 봅니다. 자, 이거 풍력 발전기죠. 풍력 터빈 세우는 거죠. 세우는 장면입니다. 공사하는 장면. 자, 이거 세우려면 어떤 게 많이 들어갑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이 기반 시설을 갖다가 막 콘크리트를 때리 부어 가지고 바닥을 다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철근이 들어가죠. 이거 기둥 하나만 해도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철근 이거 에너지 엄청나게 써서 만든 철근으로 기둥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다시 여기까지 실어 와야 되지요. 예, 실어 오는 동안 또 기름값 들지요. 그리고 이거 설치하는데 이 옆에 뭡니까 이거? 크레인 또 있잖아요. 이 크레인도 보면은 디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먹죠. 예,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워 놓는다고 망고땡입니까? 아니잖아요. 겨울철 동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추우니까 얼음 끼니까 겨울철 동파 방지나 평소에도 잘 돌아가라고. 왜? 이게 돌아가는 게 빙빙빙 돌아가니까. 돌아가는데 마찰 생기는 데서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뭘 발라주니까? 윤활제를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메인터너스가 계속 돼야 된다는 무죄지요. 뭐 세워놓고 망고땡 이런 거 없습니다. 기계라는 건 인간 만든 기계는 항상 메인터너스를 해줘야 돼요. 즉 무슨 말입니까? 기름도 엄청 묻고 이거 만드는데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썼고 그 에너지가 대부분 뭡니까? 다 그 더럽다는 화석 연료 아닙니까? 다 이런 거로 대학 세웁니다. 자, 이런 게 가지고 세우고 그다음에 그 윤활유도 뭡니까? 다 그 더러운 화석 연료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죠? 풍력 발전기 또는 터빈 하나 수명이 20년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거 하나 세우는데 들어간 이른바 유럽연합에서 떠드는 탄소 발자국 기준으로 해도 이 터빈 수명보다 탄소 발자국이 훨씬 더 길고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수명이 끝나죠. 터빈 발전기 이거 풍력 터빈 한 대략 20년이라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자,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특히 날개 부분은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이게 탄소하고 유리섬유로 섞어서 만들지요. 예, 이거 탄소 쪽 해가지고 이게 카본 파이버 해가지고 이쪽에 나오면 뭐 F1 경기 이런 데 보면은 그 자동차 차체를 갖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본드로 해가지고 뭐 탄소 하고 유리섬유를 섞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 재생이 안 됩니다. 처리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수명이 끝나면 처리 불가 쓰레기가 미친 듯이 양산된다는 사업 문제도 있습니다. 풍력 터빈 얘기입니다. 풍력 터빈. 태양광 어떨 것 같아요? 태양광 패널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중금속 문제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하여간 넘어가서 참고로 한국 내 풍력 발전 최대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전남, 전라남도죠. 특히 어디입니까? 신안군. 신안군에서 뭐죠? 해상 풍력 발전, 우리나라 해상 풍력 발전 중 62%가 신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다 또 얼마를 더 만든다? 7.3 기가와트 규모의 또 풍력 발전을 또 만든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 저 뭐 재생 에너지 이쪽에 특히 풍력 쪽에 다음으로 많은 곳이 어디다? 제주도, 여기도 해상 풍력이 주로고, 강원도는 또 육상 풍력이 또 주로 많지요. 제주도하고 전라도는 뺀다 하더라도 강원도 여기는 그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이 풍력 이런 거 계속 막 처음 만드는 게 왜입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 전기 되려고 이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에 지금 보시면 전라남도, 제주도, 강원도 다 어떻습니까? 재정 자립도 절단나서 보조금을 갖다가 타먹으려고 저런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지요. 그렇게 주려고 한다. 부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는 동네의 미래는 깜깜하다고 우자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국의 비투가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미국의 마진 부채 비투가 6월에 865억 달러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경신해서 금액으로는 1조 5천억 달러를 갖다 기록했습니다. 3개월 연속 증가, 비투가 미국인들의 비투가 3개월 연속 증가에다가 3개월 동안 2,812억 달러, 퍼센테이지로는 23%나 급증했고요. 12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4,941억 달러, 퍼센테이지로는 무려 49%가 증가했습니다. 총 마진 차입금에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뺀 투자자 레버리지 비율이 S&P 500 시가총액에서 무려 1.4%, 예, 1.4% 최고치입니다. 요거 최신 버전이 1.4% 여기에 달하면서 올타임 하이에 근접했는데 직전에는 1.5%까지 갔고요. 2018년 최고치와 비슷하고 쭉 가면 2018년 최고치 최고치와 비슷하고 닷컴 버블 당시 닷컴 버블은 뭐 비교할 게 없습니다. 지금 벌써 이미 제끼인 지가 한참 전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최고치가 1.1이었는데 이거는 이미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정보들이 지금 전부 다 좋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서 우자가 토요일에 좀 성의 없이 댈러스 패드의 그 유가 전망에 대해서 뭐 말로만 땜빵하고 치웠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 봅니다. 댈러스 패드에서 예 지난달 그러니까 6월 24 일에 최신 에너지 서베이 그러니까 그 미국의 에너지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갖다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가를 보시면 서부 텍사스에 가지고 보시면 1 온스에 지금 아직 장은 시작 안 했으니까 이 주간 기준입니다. 자, 미친 듯이 올라가죠. 1온스에서 82.53달러 이래 되는 걸 확인하신 가운데 자, 이거는 댈러스 패드의 조사에 응답한 미국 생산 업체들의 올해 말 2026년 말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유 기준 유가를 갖다가 얼마로 니는 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거는 1배럴에 80달러에서 89.99달러 90달러라 보면 되겠죠. 하여간에 80달러에서 90달러 요 사이를 갖다가 가장 많이 응답했고요. 그 다음으로 응답을 많이 한 게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는 일단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지금보다는 더 비쌀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누가 미국의 세일 업자들하고 미국의 에너지 생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죠. 그리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저 보시면 124곳에서 그러니까 석유하고 천연가스 회사들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요거는 향후 6개월, 그리고 향후 1년, 그리고 향후 2년,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있는 서부 텍사스유 기준 가격을 예상을 네가 한번 해 봐라 했더니 6개월 안에는 이렇게 가격대가 상당히 높죠. 레인지가 상당히 높은데 하여간에 평균치는 83달러. 왜냐면 조금 전에 요리 나왔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평균치는 83달러. 하지만 많이 보는 데서는 상당히 높게 본다는 거, 150달러까지도 본다는 거, 이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1년 향후 12개월 동안 해가지고 보시면 평균치가 78달러, 1배럴 78달러. 그리고 향후 2년 안 이때도 뭐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1배럴 78달러.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이 그저 유가 예상은 또 오히려 좀 더 올라가서 1배럴에 82달러 이렇게 됩니다. 왜 그 베이커 휴즈에서 그 드릴링 숫자, 석유 드릴링 숫자가 계속해서 뭐 7개, 8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 미국 셰일 업자들의 수익 분기점은요, 대략 1배럴에서 65달러에서 6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뭐 78달러 이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달러 이상은 이미 남겨 먹는다. 이런 계산이 충분히 나오죠. 자, 이어서 석유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보시죠. 천연가스 요거는 그 현물 가격인데 보시면 이거 1 MMBTU에 2.92달러 돼 있죠. 물론 지난주 장 끝나고 체크한 겁니다. 확인한 건데 2.92달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주간 기준입니다. 주간 기준이고 이 빨간 게 202평선인데 202평선이 1 MMBTU에 3.21달러 되고 52평선은 3.43달러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시켜 드린 가운데 똑같이 댈러스 패드의 그 여론조사 나온 걸 갖다가 또 말씀드리죠. 자, 요거는 헨리 허브가 저 미국에서 천연가스 거래되는 곳이죠. 어떤 겁니까? 현물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헨리 허브 내추럴 가스 이거 현물입니다. 이거 현물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올해 2026년 말에 이가 얼마로 예상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또 똑같이 가지고 그 저 뭐 여론조사 그 설문조사를 갖다 돌린 겁니다. 거기서 지금 가장 많이 응답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1 MMBTU 그러니까 뭐 밀리언 브리티시 더멀 유닛인데 이거 그냥 천연가스 쪽에 그 저 이거 규모 그겁니다. 그거 1배럴하고 똑같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양. L 1 MMBTU 여기에 3달러에서 3. 뭐 이거 5달러를 합시다. 아마 3.5달러 요렇게 본다는 거. 좀 전에 보셨죠? 예, 현재 2.92달러라는 거. 예, 3달러에서 3.5달러 요걸 갖다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다음에 많이 응답한 게 3.5달러에서 4달러.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4달러에서 4.5달러. 그다음이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위치해 있는 게 2.5달러에서 2.3달러 안에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헨리 허브에서 거래되는 현물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올해 말에는 더 비쌀 것이다. 그리고 보시면 비중이 이쪽으로 더 쏠려 있으니까 대략 한 3달러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3달러 약간 한 중후반 쪽으로 가격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자, 이거는 똑같이 가지고 지금 향후 6개월 그리고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5년 안에 이 저 헨리 허브 이거 현물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해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향후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뭐 올해 말에 가지고 1 MMBTU에 3.35달러 그리고 향후 1년 안에는 3.45달러 향후 2년 안에는 3.75달러 향후 5년 안에는 4.14달러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천연가스 쪽은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많이 수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천연가스의 경우 장기 계약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지금 뭐 가격은 현물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만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들어가셨다가 좀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약간 팁 형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7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현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